애초부터 올라온 그런 상황은 아닐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요, 항상 요 세 개의 파동적 부분을 움직이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상승장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횡보장이 있고, 하락장이 있고, 상승장과 횡보장과 하락장 요 부분이 공이 세 개의 요건에 의해서 반복되는 그런 상황이 항상 주식시장에서는 만들어집니다. 최근 주식시장이 상승했었던 부분에서 약간 좀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횡보 장세의 특징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횡보 기간은 변동성에 비례한다라고 먼저 타이틀을 잡아놓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횡보했었던 부분에서 애초에 주가에 대한 등락에 대한 등락폭을 한번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지지난주에 어떤 일이 발생이 됐냐면 7월 초에 어떤 일이 발생이 됐냐면 100포인트의 하락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다음날 107포인트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횡보 기간은 변동성에 비례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에 대한 폭이 굉장히 길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죠. 컸었던 상황이었었죠. 이 큰 부분에서 횡보의 기간은 좀 더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상승과 재하락에 대한 이 기간 조정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이어졌었던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현재 이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이 여건을 만들기에는 여러 가지 요건과 조건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신 대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횡보 장세에서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죠. 생각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죠. 즉 시장 마켓보다 좋은 종목을 찾아라.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켓보다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겠지만은요. 그래도 시장 마켓보다 좋은 종목을 찾을 수 있는 부분에 여건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수에 대한 동기 유발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일 거고 거기에 제일 첫 번째로 작용하는 것이 실적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실적, 어떤 실적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까요? 저는 여러 가지의 실적이 있지만은요. 결과적으로는 뭐 이익 부분, 뭐 당기 순이익도 있고 영업이익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부분이 있지만 매출액에 대한 추이 확인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매출액이 는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영업이익이 늘 거고 영업이익이 는다라고 한다면 순이익적 부분이 늘겠죠. 매출액이 늘었는데 순이익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왜 그럴까요? 회사에 대한 부분에 비용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투자, 뭐 R&D에 대한 투자에 의해서 자금이 쏠려 갈 수 있는 상황이겠죠. 발전적 부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매출액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매출액이 줄었는데 이익이 늘어났다라고 한다면 영업 외에 대한 이익이거나 아니면은 뭐 토지를 팔거나 갖고 있는 자산을 팔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이런 부분이 시장에 그러니까 주가에 대한 부분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그 주식을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 매출액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특히 횡보 장세에서 종목을 찾아낼 때에는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 매출액이 중요하다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현재 시장이 어떤 장세죠? 그리고 어떻게 주가가 움직이는 거죠? 이 부분을 봤을 때에 성장주에 대한 성장 가치의 부분을 접목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성장 가치에 대한 부분이 부과돼야 되는데 성장 가치에 대한 부분은 어느 쪽에 기준을 둬서 생각을 해봐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시장 전체에 대한 PER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 PER이 낮을수록 좋은 그런 상황이지만 현재의 시장에서 주가가 올라오고 올라오는 부분에서 이익적인 부분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온다면 PER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 PER이 높은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성장하고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가치적인 측면, 성장 가치에 대한 부분을 부여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올라온 종목들 중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이후의 시장을 쳐다봤을 때에 결과적으로는 이후의 시장에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 종목들, 업종군들 이런 것들이 발전하고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특히 이 부분에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일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포털 인터넷 관련돼 있는 부분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혜택을 받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역시 성장에 대한 가치주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외부로 나가지 않죠. 외부로 나가지 않는 부분에서 온라인 결제, 뭐 결제 시스템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 이런 쪽에 매출액이 어떻게 될까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수익적인 부분이 크게 성장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주로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전체 시장에서 현재의 시장이 진짜 횡보를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차트 분석이라는 부분에서 그 가격 분석을 해야 되는 그런 여건이거든요. 자, 코스피 지수의 추이는요,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죠. 주가는요, 내렸었던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올 초에 움직였었던 이 부분과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황은 굉장히 커다랗게 급락을 했었던 부분이 눈에 보여요. 그 다음에 반등을 해줬고 동학운동 한다라고 해서 동학개미들 많이 들어왔다라는 그런 그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유동성이 들어오면서 재차 상승을 했었던 부분에서 현재의 상황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에서 횡보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아까 횡보 장세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실적이 중요하다. 실적 부분에서 뭘 봐야 된다? 매출액을 봐야 된다. 두 번째, 성장 가치에 대한 부분은 현재 이 횡보 국면에서 위로 부양시킬 수 있는, 상승시킬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당연히 느껴지죠. 현재의 상황은 이 박스권 대역에 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뚫고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추적을 해야 되고 여기에 방점을 찍고 앞으로 향후의 시장의 그 방향성을 찾아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코스피 지수 봤는데요. 코스닥 지수도 봐야겠죠. 코스닥 지수는요, 그래도 좀 더 올라왔어요. 똑같아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서 내렸죠. 반등을 한 이후에 유동성이 들어오면서 주가는 올라온 상황이고 올라온 부분에서 이전의 고점적인 부분을 뛰어넘어 있는 상황이니까 현재 가격에서는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일 거고 조정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요. 상승 장세, 그다음에 횡보 장세, 그다음에 하락 장세, 다시 하락 장세에서 횡보 장세, 횡보 조정에 의해서 다시 상승 장세로 이렇게 연결되는 고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조정 국면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이 부분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 코스닥 시장에서도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코스닥 시장에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코스닥의 어떤 종목들이 먼저 움직였을까요? 결과적으로는 현재 시황에 맞는 종목군들이 움직였을 거예요. 뭐가 움직였죠? 맞습니다. 제약 바이오가 제일 핫했죠. 제약 바이오의 대부분이 코스닥 지수의 상위 쪽에 시가총액을 차지하는 기업들이 많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제약 바이오에 대한 기업들이 상승을 한다면 코스닥은 좀 더 빠르게 올라왔을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 있어요. 추가적으로 예측할까요? 그러면 그 제약 바이오에 대한 종목들이 어떤 종목일까요? 결국은 성장주, 성장 가치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서 제약 바이오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의 업종이었었고 그 업종 자체는 매출액을 늘릴 수 있는 부분과 수익을 늘릴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현재의 시장 환경에 부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겠구나라고 판단을 하셔서 미리 저점에서 투자를 했다면 굉장히 큰 수익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의 이 횡보 국면에서 우리는 현재 주가에 대해서 진짜 상승할 건가 아니면 혹시 하락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어떡하지? 라고 의심을 하게 될 거고요. 이 의심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유를 찾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한 여건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거고 이 사람들의 마음이 투자 심리에 작용을 해서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아주 높겠죠. 그래서 제가 시장 주가 지수에 대한 역시계 곡선을 제가 끌고 나왔는데요. 역시계 곡선에 대한 부분은 아주 쉬워요. 주가가 시계 방향과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상승 전환, 즉 거래량은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주가는 위쪽으로 움직이는 이 상황을 보시면 되고요. 거래량이 늘면서 주가에 대한 부분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상승 전환이 가능하겠죠. 맞죠?
왜? 거래량이 늘면서 주가는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바닥 부분에서 누군가 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거래량이 느는 상황에서 주가가 위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매수 시점이 맞는 상황이죠. 그럼 여기서부터 매수, 상승 전환에 대한 부분에서 매수 시점이 올 거고 거래량은 정체되어 있지만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온다면 현재의 상황에서는 지속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이 공간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 맞겠죠. 그 다음에는 주가는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거래량이 줄고 있죠. 즉 주가가 올라오는 상황에서 거래량이 준다라고 한다면 뭔가 현재의 시장이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을 느낄 수 있을 거고 이때에는 매수 보류를 해야 됩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꼭대기에 올라왔어요. 주가는 정체가 돼 있는데요. 이쪽 방향이니까 거래량은 이쪽이고 거래량 자체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에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하락 방향, 하락 전환이 될 거고 그 이후에 매도 시점, 지속 매도, 매도 보류. 다시 상승 전환, 매수 시점, 지속 매도, 매수 보류, 하락 전환. 이렇게 시장에 대한 부분이 역시계처럼 움직인다라는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좋은 지표입니다. 자, 현재 이 상황에서 코스피 지수가 어디에 있을까요? 코스닥 지수가 어디 있을 거예요? 그것만 파악을 한다면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우리는 알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주가 역시계 곡선에 코스피 지수에 대한 부분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어느 국면에 있냐면요. 여기 부분에서 요까지 움직인 것, 즉 한 뼘 정도 움직인 요 부분이 바로 7월 달의 움직임입니다. 7월 달의 움직임이 어떤 국면에 있죠? 지금 현재 매수 보류 국면에 있죠. 즉 매수 보류 국면에 있다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밴드 대역에 박스권을 형성을 하며 결국은 횡보하고 있는 부분이 나타내져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자, 매수 보류에 대한 사인이 나오는데 막 살 수 있겠습니까? 매수 보류의 사인이 있는데 막 추격 매수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현재 상황을 주시를 해봐야 돼요. 주시를 해본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업종군이나 종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역시계 곡선이 다시 한번 뒤 틀려서 올라올 수 있는 그 여건으로 갈 때 이때까지는 참아대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현재 사인에서는 매수 보류에 대한 사인인데요. 이 매수의 보류에 대한 사인이 나는 사고 싶은데 상승하고 하락하는 부분에 판단을 좀 내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지표가 또 필요하게 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지표들은요, 신 대표가 하는 주식 탐구 생활 이 방송에서 계속적으로 알려드리니까요. 항상 들어와서 보시고요. 자, 봐보세요. 삼성전환도는 또 굉장히 쉬운 지표예요. 개인 투자자들은 어려운 걸 싫어하죠. 딱 보고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오히려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더 투자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결국은 하나, 둘, 세 개의 삼선을 양선으로 전환시킨다라고 한다면 시그널적인 부분은 상승으로 바뀐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쉽죠? 네. 자, 거꾸로 하나, 둘, 세 개의 양선을 음선으로 감싸 안아서 내린다라고 한다면 향후의 주가는 내린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쉬운 지표가 있어요. 실제 투자를 할 때에는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빨리 판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초당 움직이는 그 시세에 주눅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직감적으로 느끼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가격을 다시 한번 보고 생각을 하고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이 짧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직감적으로 딱 알아야 되죠. 구름대에 있는 구름대 일목균형표처럼 구름대에 있는 부분을 찾고 뭘 찾고 시간에 대한 부분을 찾고 이렇게 하다가 구름대에 묻혀서 판단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식시장에서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는요. 빠르게 판단하는 지표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번 봐보세요. 코스피 삼선전환도 어떻게 움직였나. 결과적으로는요. 여기에서 좀 작게 보이지만은요. 여기에서도 하나, 둘, 세 개의 음선을 양선으로 전환시키니까 어때요? 주가가 쭉 올라오는 부분이 보이시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둘, 세 개의 양선을 음선으로 감싸 안으니까 주가가 내려오는 부분이 보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요. 이전에도
음선이 크게 나오고 계속적으로 주가가 내렸죠. 주가가 내리는 부분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이 작용을 했고 하나, 둘, 세 개의 음선을 양손으로 감싸 안으면서 주가가 올라왔어요. 간혹가다 빨간색 보이고 파란색이 보이는데요. 속임수라는 부분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속임수에 대한 부분도 판단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주가는 올라왔고 올라온 부분에서 하나, 둘, 세 개의 이 음선이 있었는데 바로 양선이 며칠 전에 생겼습니다. 결국은 어떤 상황이에요? 양선으로 감싸 안으면서 주가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겠죠. 결국은 이 부분이 속임수가 되지 않는 이상은 결과적으로는 주가는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겁니다. 다만 현재 코스피 지수가 박스에 걸려 있는 것은 분명히 있어요. 박스에 걸려 있는 부분에 이 가격 대역에 묻혀버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이 부분을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시청자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해 못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 대표가 계속적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신 대표의 주식 탐구 생활은 본방사수다 라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부분에서 결과적으로는 상승을 할 추세적 부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그널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은요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두려워하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7월달 시장인데요. 이 7월 시장에 진짜 영향력이 큰 요소들이 뭘까라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신 대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전체 시장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주가에 대한 부분을 봤고 주가에 대한 부분에서 누가 들어왔고 유동성이 들어왔고 동학개미라는 그 부분이 들어왔고 동학운동을 했지요. 그리고 주가는 올라온 부분에서 횡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수 보류에 대한 시점과 시그널적인 부분이 며칠 전에 양선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의 시장은 변화와 변동성이 있는 부분으로 파악을 해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자, 그 상황에서 7월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은 봐야 돼요. 7월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큰 요소는요. 아직까지는 유동성 장세에 있다라는 거죠. 계속 반복적으로 보이는 것 같죠? 반복적으로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이 유동성은요. 아직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이 들어와 있는 유동성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올 수 있을까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주가를 더 끌어올린다면 현재 유동성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현재 각각의 글로벌 국가들은요. 자금을 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금을 풀고 있고 경제 정책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금리를 내리고 투여할 수 있는 유동성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꾸준하게 나타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은 유동성 장세다. 그렇지만 7월 달로 들어오면서 유동성에 대한 정체 부분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장세로 연결될 수 있는 그 고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실적 장세는 유동성 장세 다음에 나타나는 거고요. 공교롭게 4월달, 5월달, 6월달이 2분기고요. 2분기에 대한 실적이 7월달에 7월 초에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제일 먼저 나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어땠나요? 괜찮았었죠. 일부 기업에서는 실적이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하에 있어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영향력이 적은 쪽 IT나 IT 부품 이쪽에서는요.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겠죠. 그렇다면 선별되는 부분이 나올 거예요. 향후의 실적은 어떤데? 향후에 대한 실적은 어떤 부분으로 갈 텐데?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신 대표가 생각을 하고 현재의 시장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해보니까 한계 효용에 대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작용을 하고 있구나.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의해서 정체 현상이 있구나.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유동성을 나타내는 거죠. 결국은 유동성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현재의 유동성이 적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한다면 우리가 굉장히 덥죠. 지금 날씨가 굉장히 더운 그런 상황인데 더울 때에 찬물 한 컵을 딱 마시면 굉장히 시원함을 느끼죠. 그래서 한 잔 더 먹어요.
두 잔을 먹으면은 그래도 시원하다 느낄 겁니다. 세 잔을 먹으면은 시원한 감이 줄어들겠죠. 네 잔 먹으면은 못 먹을걸요. 다섯 잔 못 먹습니다. 자,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 한계 효용에 대한 부분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들어와 있는 자금은 같은 상황인데 이 자금이 이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에 시장에 영향을 주는 부분에서는 체감을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추가적으로 더 들어올 수 있는 자금에 대한 여건을 우리는 찾아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 여건에 누가 있어요? 많이 팔고 나갔던 애들이 있죠. 기관 투자자가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있어요. 그래서 신 대표가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들어오면 시장이 굉장히 견조하겠구나.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들어오는 부분을 사이드에 놓고 계속적으로 추적을 해야 돼요. 사이드에 놓고 외국인이 들어오는 부분이 확인이 됐고 주가에 대한 성장력이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이 현재의 이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쪽에 투자자들이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2분기 기업 실적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을 확인해야 되고 코로나19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장, 여기에 유리한 업종을 계속적으로 리뷰를 해야 되고 성장 가치에 대한 부분에서 무엇을 추가시켰어요? 성장이라는 이 부분을 넣어놓고 성장 가치를 부여하는 업종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은 이런 성장 가치와 현재의 유동성에서 그리고 차후에 움직일 수 있는 부분에서 7월달 시장을 이끌어갈 주도 업종, 주도주는 뭘까? 이것을 봐야 되겠죠. 예, 그 부분에서 저는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논에 지금 뭔가 날아다니면서 농약을 뿌려요. 뭘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다음 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택배 같아요. 택배인데 프로펠러 달린 헬리콥터 같은 게 들고 다니네요. 이게 뭘까요? 자, 이거는 진짜 풍력 발전기거든요. 풍력 발전기에 요 나사가 풀렸는지를 지금 요 날아다니는 잠자리 같은 것들이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고쳐야 될지 안 고쳐야 될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부분에서 일을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드론입니다. 드론. 이거는 수송용 드론이죠. 진짜 뭐 차 막힐 때 날라서 간다면 얼마나 편할까.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스마트 모빌리티에 관련되어 있는 여건들이 시장에 작용하게 될 겁니다. 자, 이거는 뭐죠? 이것도 드론입니다. 많이 봤죠? 영화 속에서 많이 봤나요? 여기 미사일도 있는 거 보니까 군사용 드론이네요. 비행기가 이제는 비행사가 운전을 하는 게 아니라 드론이 날아다닌다는 거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는 산업에 장난감 같은 이 드론이 있다는 거죠. 제가 드론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드리고 있지만은요, 결국은 스마트 모빌리티에 대한 부분이고 미래의 교통 서비스에 대한 구축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드론을 구동시킬 수 있는 부분은요, 2차 전지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 수소 전지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일 거고, 결국은 여러 가지 스마트 모빌리티에 관련되어 있는 여건이 연결이 될 거예요. 많은 드론이 날아다닌다면 어떠죠? 통신에 대한 부분이 연결돼야 되는 거죠. 이 많은 데이터를 처리해야 된다면 반도체도 필요할 거고요. 5G 통신은 100%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차세대에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의 시장적 부분이지 않을까. 최근에 발표된 그 정부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뭐라고 얘기를 했죠? 결국은 스마트 관련된 부분이에요. DNA다라고 해서 데이터 산업에 관련된 부분, 네트워크 산업에 관련된 부분, 즉 AI, 즉 자율주행이나 아니면은 인공지능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연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시장에 대한 여건에 좀 더 밀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신 대표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신 대표의 주식탐구 생활, 도시 항공 모빌리티, 목적 기반의 모빌리티 환승 거점, 허브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얘기 누가 했나요? 네, 현대자동차의 그 정의선 부회장께서 많이 얘기를 했죠. 생각을 해보세요.
도시방공 모빌리티 진짜 날아가 다닐 수 있다면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목적 기반 모빌리티 나는 병원에 가야 되는데 집에서 서울대병원까지 가는 그 길을 계산을 해놓고 앉아만 있으면 가게끔 거기에서 환승을 할 수 있는 이 허브적 교차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면 결국은 이것은 미래에 대한 부분이죠. 여기에 드론이 있는 거고요. 전기차가 있는 거고 수소차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 부분에서 만들어지는 산업적 부분이 성장주, 성장 가치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지요. 드론에 관련돼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요. 적어도 교통관리 체제에 대한 부분으로 드론은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150m거든요. 지상에서 150m는 적어도라고 얘기하고 그 이상은요. 항공법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니까 150m 상공의 이 적어도에 민간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져요. 그럼 민간 사업자가 활용한다면 결국은 활성화될 거고 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산업에 대한 부분에서 이 부분은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드론과 협업할 수 있는 업종, 즉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 디바이스에 의해서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은 인공지능이 있고 IoT, 빅데이터가 있고 저절로 가야죠. 자율주행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을 연결할 수 있는 5G. 그렇다면 현재 이 상황 모든 것이 스마트 시티로 넘어가는 부분에 해당되는 그런 상황이고 국가적 정책 현재의 그 뉴딜 프랜 그러니까 국가의 프랜을 발표를 했죠. 뉴딜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부분이 여기에 속해 있구나. 그러면 정부 정책에 부합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정부 정책에 부합된다라고 한다면 그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주식시장에서는 상승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명확합니다. 그러니 현재 시장에서는 좀 더 앞으로 진보할 수 있게끔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는 것이 신 대표가 한 일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요. 다시 한번 봐보세요. 2차 전지 맞죠? 수소 전지 맞죠? 수소 충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있겠죠. 자,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지금 전기차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전 세계의 전기차 시장의 17%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현대기아차는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테슬라가 17%로 앞서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국 기업인 테슬라만 보이는데요. 현대기아차가 전 세계에서 4위 정도의 전기차 시장의 마켓쉐어를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커요. 현대차 하면은 수소전기차 이것만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현대차의 수소전기차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의 기술력이 다른 나라보다 압도되고 앞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홍보하기가 좋은 그런 상황이겠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2차 전지에 관련되어 있는 시장이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높고 전기차에 대한 부분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제 기억으로는 한 7% 정도의 마켓쉐어, 전 세계의 마켓쉐어를 갖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글로벌 1, 2, 3, 4위 이런 식으로 따진다면 4위 정도에 됩니다. 1위가 테슬라고 그 다음에 2, 3, 4위, 5, 6 다 마찬가지로 7%대예요. 거의 비슷해요. 순위상으로는 테슬라 다음이 2위 그룹인 현대기아차가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 전기차 시장 놓치실래요? 이 전기차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큰 변혁이 있죠. 정의선 부의장이 지금 삼성전자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만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다음에 SK그룹의 최태원 회장도 만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협업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 눈치채셨나요? 그렇다면 이 시장이 굉장히 큰 거죠. 자, 그 부분에서 응용할 수 있는 업종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언택트 역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니 언택트를 빼놓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승객 수송 정말 날아다니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자율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진짜 차 안에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다면 도착할 때까지 택배, 방산, 여가 이런 부분까지 세상에 대한 부분이 바뀌고 있는 거고 응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봐봅시다.
날아다니는 이 스마트 디바이스 이 부분이요. 2차 전지가 필요하고요. 수소 전기가 필요하고 5G가 필요하고요. AI 인공지능과 자율 주행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스마트 시티가 곧 다가올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 시장, 한국의 그 현대기아차, 나머지 LG화학서부터 삼성 SDI 그 이후에 여러 2차 전지를 만들어내는 회사들의 진 면모를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2차 전지 시장이 반도체 시장을 넘어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주 작은 볼펜 하나에도 2차 전지가 들어가서 충전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요. 각각의 불빛을 내는 모든 조명, 시설 이런 쪽에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에 4대 핵심 요소를 조사를 해보니까요.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이렇게 나눠지더라. 물론 이 이외에 여러 가지 부품들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핵심 요소들이 있는 상황이지만 한 4가지 정도로 분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양극재 만들어내는 회사가 어디죠? 음극재 만들어내는 회사가 어디죠? 전해질은요. 분리막을 이렇게 정리를 해놔야 돼요. 정리를 해놓고 현재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찾아가면서 수급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손쉽게 편하게 매수를 할 수 있고 그 매수한 부분이 수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삼성 SDI의 차트를 한번 볼게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를 만들어내는 회사죠. 굴지의 기업입니다. 삼성 SDI 주가 떨어졌나요?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많이 올라와서 불안한가요? 많이 올라와서 지금 못 사는 그런 상황인가요? 아닌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추가적으로 더 올라온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시작점이라는 부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보다는 여기서 샀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여기보다는 여기서 샀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의문점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바로 여기에서 분석법이 나오는 겁니다. 가격에 대한 분석법이 나와야 되죠. 크게 시장을 그려놨다면 일단은 종목에 대한 부분을 접근을 할 때에는 거기에 맞는 분석법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시장에 대한 부분은 탑다운 방식으로 크게 생각을 해놓고 줄여가는 그런 상황이지만 종목에 대한 부분을 살 때에는요.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그 안에 들어가서 봐야 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 보라색 선이 있어요. 저는 이 보라색 선을 재물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보라색 선의 재물선은 240 라인입니다. 240 라인은 1년 이동평균선의 기본 가격이고요. 그 가격 위와 아래는 천지 차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40 라인에서 주가가 뛰어 올라오는 이 시점이 매수에 대한 첫 번째 포인트다. 이 포인트에 매수를 했다면 수익이 날 수 있는 상황이고 이 포인트에 매수를 했다면 수익이 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240 라인에서 움직이는 부분은요. 다음 장에서도 볼 수 있어요. 이건 LG화학이거든요. 성장 업종에 관련되어 있는 240 라인은 어디에 형성되어 있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240 라인에서 올라와서 조정을 받고 그 다음부터 올라오는 거죠. 그럼 이 조정을 받을 때에는 어떤 일이 발생이 됐을까? 실질적으로 주가에 대한 부분이 조정을 받으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시그널을 나타내 준 거예요. 투자자들한테. 사주세요라고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부터 이동평균선이 풀리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을 확인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포스코케미칼은요. 양손잡이입니다. 음극재와 양극재를 같이 동시에 생산을 하는 회사. 이 회사뿐이 없습니다. 특히 양극재에 관련돼서는 한 번 충전을 하면 200kg, 300kg가 아니라 600kg까지 갈 수 있는 이 양극재를 만들어내고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요. 인조흑은 음극재를 통해서 그 캐파를 늘려가고 있는 회사겠죠. 주가는 여기 와 있거든요. 높아서 못 사나요? 추가적으로 더 올라올 수 있는 이 부분입니다. 신 대표, 주가는 많이 올라오는데 혹시 조정하지 않을까? 조정하는 부분에서 현재의 상황의 심리적 부분은 어떻게 움직일까? 네,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그런 내용이에요. 주가가 상승을 한 이후에 여기에서는요. 주가 바닥적인 부분과 위에서는 전혀 달라요. 생각하는 부분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심리적인 여건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합니다. 그렇지만 바닥적인 부분에서 움직일 때에는요. 240 라인을 쳐다봐야 돼요.
우리가 이사공 라인을 먼저 쳐다본다면 여기에서부터 주식의 출발점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CIS 같은 경우에도 현재 주가가 올라온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은 240 라인에서 움직인 그런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상승하는데 CIS가 무엇을 만드는 회사냐라고 생각을 해서 찾아보면 되겠죠. 얘는 전고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전고체 뭔지 모르겠는데 바로 그 4대 요소의 양극재, 음극재, 그 다음에 전해액, 그 다음에 분리막 이렇게 얘기했죠. 전해질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전해질이요, 의외로 불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테슬라 자동차가 뉴스에도 많이 나왔죠. 가다가 섰는데 불이 나서 이 부분이 이 불난 모습이 TV에 중계되기도 했었잖아요. 불안하죠. 위험성이 있죠. 그렇다면 이 전해질에 대한 부분을 불이 안 나는 부분으로 만들어 보자. 전고체에 대한 특허를 갖고 있는 회사 더 갈 것 같아요. 주가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성장성이죠. 애초에 봤을 때는 이사공 라인. JC연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드론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을 접근을 했지요. 그래서 드론 관련되어 있는 여건의 JC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드론의 판매, 유통 이런 쪽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결과적으로 JC연 시스템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띄워버립시다. 그렇지만은 240 라인에서 움직인 요 라인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주고 있어요. 현재의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한다면 성장력에 대한 부분과 실적, 즉 매출액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오히려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신 대표가 얘기하는데요. 스마트 디바이스, 스마트 모빌리티 시장에 대한 부분은 확장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 부분이 시장 여건에서 주도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2차 전지만 그런가요? 아니죠. 5G도 봐야 돼요. 5G 이후에는 뭘 봐야 되는 거죠?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보고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과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니까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소재, 부품, 장비를 생산하는 회사들 특히 반도체에 대한 소유가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럼 반도체 장비에 대한 회사도 봐야 되겠죠? 이 부분이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 하에 있는 전 세계 증시에서 한국이 제일 유리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IT 기업 강국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말을 안 해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한국 시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전 세계 다른 국가보다도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 맞습니다. 자, 여기에서 궁금한 게 생긴 거예요. 황금 라인 매매법. 신 대표가 조금 전에 240 얘기를 했는데 이거 많이 올라온 거보다 그 부분에서 매수하면은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요. 맞죠? 그럼 240 라인이 뭐죠? 240 라인에 대한 부분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것은 매매 기법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저는요. 신 대표와 함께하는 주식 탐구 생활에서 쌓으면 쌓여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면 보인다. 직감적으로 알 수 있어야 된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3요소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 개인 투자자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쌓인다, 보인다, 쉽다. 쌓으려면 어떻게 쌓아야 돼요? 스노우볼처럼 쌓아가야지. 그쵸? 스노우볼처럼 쌓아가야죠. 작은 눈덩이가 한 바퀴 한 바퀴 구를 때마다 커지죠. 커지는 부분은 뭐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워렌 버핏이 얘기한 겁니다. 복리. 복리 투자에 대한 마법 같은 부분, 즉 시간과 복리의 개념에 의해서 시간이 돈을 버는 것입니다라고 워렌 버핏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조급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한 바퀴 굴리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쌓이면 쌓인다, 구르면 쌓인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면 됩니다. 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직감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복리에 대한 수익률을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3천만 원에 대한 부분이 12번 정도 굴르면 6%의 수익으로 12번 정도 굴르면 6천만 원이 됩니다. 즉 100% 수익이 넘어간다는 거죠. 쌓아봅니다. 다시 또 12번, 다시 또 12번. 따블에 따따블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달 동안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금액을 우리는 생각을 해놓고 그 부분을 쌓아가면 쌓인다.
큰 수익보다는 소득을 쌓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쌓아가보자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쌓이면 쌓인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두 번째는요, 직감적인 상황을 봐야 되겠죠. 직감적으로 한번 봐보자. 수익과 손실에 대한 분간점이 어디에 있는데?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 부분은 여기 있어요. 240 라인에 있는 거죠. 240 라인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 240 라인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40 라인, 즉 1년선 위에 있으면 수익이고 1년선 아래에 있으면 손실이다라고까지 얘기했죠. 딱 보면 보이죠. 이 포인트적인 부분을 수렴과 발산에 의해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게 그거예요. LG화학을 말씀드렸을 때 그거였고 삼성 SDI를 얘기했을 때도 그랬고 포스코 케미칼을 얘기할 때도 그랬습니다. 주식 매매 시작점을 저는 240 라인으로 봤으면 좋겠다. 신 대표하고 같이 한번 봐봅시다. 그게 바로 황금 분할선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자, 황금 라인의 1번 규칙. 주식 탐구 생활에서 240 라인에 안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240 라인은 보라색 선을 그려놨습니다. 재물선입니다. 주가가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올리는 부분이 보일 겁니다. 두 번째, 240 라인 점진적 상승하는 부분에서 2번 규칙이 나옵니다. 240 라인이 여기 있는 그런 상황이고 주가에 대한 부분은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부분을 나타내 줄 수 있는 거겠죠. 그럼 결국은 이 240 라인이 분기점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제일 기본적인 규칙, 황금 라인의 3번 규칙 N자형. 주가가 올라온 이후에 조정받고 움직이는데 이 N자형의 이전 고점을 뚫어 올라올 수 있는 이 여건만 만들어지면 훨씬 더 유리하게 시장, 즉 종목을 추적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거고요. 네 번째 규칙은요. 급격하게 상승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갭으로 상승하는 부분이 있고 240 라인에서 장대 양봉으로 상승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요. 굉장히 저돌적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인다. 굉장히 급하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다. 더 주시를 해야 된다. 수익을 더 크게 낼 수 있다. 그 현재의 상황에서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진 거다. 즉 결과적으로는 이슈가 만들어지고 이슈가 만들어진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이 여건이 훨씬 더 커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제 직감적으로 보이나요? 수렴과 발산, 결국은 포인트. 수렴한 이후에 발산할 수 있는 부분에 제일 중요한 선이 240이고 240에 대한 라인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그 주식 투자 첫 스타트의 점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신 대표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수렴과 발순을 좀 더 쉽게 찾아본다. 240 라인 여기 있죠. 여기서 살 수도 있어요. 여기서 살 수도 있고 여기서에 대한 지지 라인이 있어요. 결국은 240 라인 위에 있는 부분이라면 주가는 상승하는 쪽이고 240 라인 아래와 240 라인 위와는 결과적으로는 수익과 손실의 분간점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탁 보면 직감적으로 알 수 있게 만들어진 겁니다. 자, 1년 가격 240 라인은요. 저는 그린빌의 법칙에 순응을 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매매에 대한 패턴, 매매에 대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법칙이 별로 없습니다. 다 기법이에요. 그렇지만 한 가지 법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린빌의 법칙입니다. 실질적으로 저는요. 증권사의 신입사원서부터 공채 출신이기 때문에 신입사원서부터 있었고 많은 선배들한테 배웠고 저 또한 지점장이었었기 때문에 많은 후배들한테 가르쳤어요. 내가 배운 부분을 알려주는 게 맞겠죠. 저는 제대로 배웠다. 제도권에서 제대로 배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부분에서 그린빌의 법칙은 법칙이다라고 배웠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그 부분 기억해 놓고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자, 황금 라인 찾기 쉬워요. 240 라인 눈이 보이시죠? 보이는 부분에서 여기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 가격 대역을 보십시오. 여기서 사달라고 며칠간 거의 2주간 움직인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온 거거든요. 발견하면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발견한 부분이 이견이 있으면 안 돼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삼성 SDI처럼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가미해 놔야 되겠죠. 시장에 대한 부분은 크게 말씀을 드렸죠. 탑다운 방식에 의해서 만들어 왔잖아. 그 부분에서 우리가 찾는 부분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현재의 상황에서 더 올라갈까?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심리적 부분을 이제부터는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심리적 부분에 대한 교육적 부분을 신 대표가 만들어내고 있으니까요. 한번 한국경제TV에 들어오셔서 보시면 됩니다. 자, 황금라인 코스모신 소재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죠. 저희가 매매를 해서 수익을 냈었던 그런 차원의 이 종목들이에요. 지금 현재 시장이 불안한가요? 불안한 부분에서 이렇게 확실한 부분이 만들어지고 2천여 개 종목에서 확실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 부분만 찾아낸다면 오히려 손실에 대한 걱정은 덜 해도 되지 않을까. 많은 종목이 있는데요. 많은 종목이 이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이 위치를 찾아내고 공부를 하고 신 대표와 함께하는 주식 탐구 생활에서 연구하고 찾아만 낸다면 오히려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지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 대표 주식 탐구 생활에서 황금 라인의 시스템 구조를 한번 봐보자. 저는요 이 각도기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각도기를 재야 돼요. 각도기에 대한 부분 여러분만의 각도기를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가격에 대한 부분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가격에 대한 시스템적인 부분이 부합돼야 돼요. 최소한 여기까지는 부합돼야 되는 거죠. 자, 가격 분석해야 되죠. 가격 분석, 이상 라인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고 가치 분석을 해야 되죠. 주가는 내재 가치에 수렴하니까 이 내재 가치가 얼마인가? 그럼 성장 가치는 얼마만큼 부여해 줄 건데 현재 정부 정책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종목의 성장 가치가 어떻게 수렴돼 가고 있는데 그게 바로 가치 분석이에요. 수급 분석해야 되겠죠. 예, 외국인이 있고 기관이 있고 개인 투자자가 있는 상황인데 현재 시장에서는 동학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위주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렇지만 향후의 시장은 다시 외국인, 다시 기관들에 의해서 움직이기 시작을 할 거예요. 외국인의 움직임이요. 지난 금요일서부터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그 부분에 의해서 외국인들이 좋아할 수 있는 종목들 당연히 성장 가치가 부여되고 향후에 매출액이 늘어나고 수익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종목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이 정부 정책에 부합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 분석에 의해서 포지션 사이징을 해야 되는 거고 심리 분석 이 부분이 굉장히 현재의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이 모든 부분을 선별해낼 수 있는 이 통찰력적인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만의 각도기를 갖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 포스코 케미칼의 주가인데요. 추가적으로 더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여기 있어요. 핵심 소재인 양극재와 음극재를 생산하는 것. 이 부분은요. 현재 시장에 부합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파악을 하면 딱 맞겠죠. 그렇다면은 현재 이 부분에서 봐서 수익을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이 상황에서 팔겠냐 이거지. 저는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물론 주가는 조정받을 수 있어요. 조정받는 그 구간이 오히려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자, 상신 EDP에 대한 종목은요 여기. 그리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전의 고점에 대한 부분과 현재의 고점 사실은 이 부분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한 부분을 띄어낸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240 라인에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별로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뭘 만드나요? 원형 캔. 예? 각형 캔 관련된 부분을 삼성 SDI와 거래하고 있고 그 거래에 대한 부분에 점유율이 90%. 그렇다면 안정적인 회사고 실질적으로 2차 전지가 늘면 늘수록 매출액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CIS 전고체를 만드는 그런 회사고 결국은 현재의 주가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관심을 두고 시장에서 집중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밑에 보면은요 파란색 선이 기관선입니다. 기관들이 사고 있어요. 수급에 대한 부분 봤죠? 자, 가격 분석, 가치에 대한 분석, 수급에 대한 분석. 여기에 보조 지표에 대한 부분만 움직여준다면 좀 더 정확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지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부분에서도 240 라인과 위에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종목군에 관련된 부분은 2차 전지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제가 5G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알려드리겠지만요. 지금 핫한 부분에서 2차 전지는 시장의 주도주, 핵심주 군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모시 소재에 대한 부분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대한 부분을 봤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주식 탐구 생활에 들어오신 우리 시청자분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쳐다봤을 때에는 룰을 세워야 되고 룰을 세운 부분에서 한 단계 진보, 프로그레스,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시장을 능동적으로 봐야 된다. 긍정적으로 봐서는 투자에 대한 부분이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집니다. 비관적으로 봐서는 시장을 비관적으로 봐서는요. 남을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 남을 것이 없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월가의 영웅인 피터 린치가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지 말아라. 비관적으로 봐서는 남을 게 없다. 그렇다면 뭐죠? 긍정적으로 봐야 돼요? 아니죠. 능동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능동적으로 내가 보는 방향에서 2천여 개 종목 중에서 그 부분의 룰에 해당하는 종목을 뽑아내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뽑아내야 되는 노력은 신 대표와 함께하는 주식 탐구 생활에서 같이 하면 됩니다. 방송에 대한 부분에서요. 방송이 시간적 제한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짧아요. 그래서 한국경제TV에 들어오시면은요. 제가 방송에서 못다한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상황이 있고요. 그 못다한 부분에서 제가 더 자세하게 현재의 시장에 대한 업종적 분석들 이런 것들을 해드릴 테니까요. 잊지 마시고 한국경제TV로 들어오셔서 방송에서 못다한 얘기를 봐주시면 되지 않겠나라고 신 대표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잘 준비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그 시장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제가 유튜브에 좀 올려놓을 수 있는 상황 만들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방송에서 못다한 얘기는 한국경제TV에 들어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거 아니면 2차 전지의 이 분리막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 아니면 2차 전지의 이 전해질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 이런 쪽을 나눠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